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전쟁의 어두운 구름이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전쟁을 즐거움으로 여긴 칭기즈칸은 전쟁광일까요? 인류 최대의 영토를 차지하고도 그는 왜 전쟁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전해오는 일화들처럼 칭기즈칸은 잔인한 살인마였을까요? 유목의 전설 46편은 전쟁광 칭기즈칸의 이면입니다. 손에 피를 움켜쥐고 태어난 칭기즈칸은 전쟁을 운명처럼 몰고 다닌 인물입니다. 그의 첫 번째 살인은 이복 형제로 시작되죠. 어려서 이복 형제 백테르를 활로 쏘아 죽인 칭기즈칸은 잔혹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사냥감을 번번이 가로챈다고 형제를 죽일 수 있을까요? 욕심 많은 형제를 징벌하는 그의 극단적 공정심이나 비정함이라고도 하지만 가족관계의 갈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이복 형제가 아내로 맞이하는 유목민의 관습에 대한 저항으로도 보여집니다. 불평하는 태무친에게 생모 후엘룬이 들려준 알랑고아의 이야기도 그런 추측을 뒷받침하죠. 몽골 부족의 여조상격인 알랑고아는 남편이 죽자 양자 아들과의 사이에서 자식들을 낳았지요. 형제 살해라는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칭기즈칸은 화합과 단결의 가치를 깨우쳐 훗날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유목제국을 단단하게 결속시켜 나가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친척인 타이치우드족에게 칼을 들이민 일로도 비난받습니다. 키아트 가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죽자 태무친의 가족은 부족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암바가이칸의 타이치우드 가문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태무친은 이복 형제를 죽인 일로 붙잡혀가기도 하죠. 이런 수모를 겪으며 태무친은 남보다 더 가혹한 친척인 타이치우드 가문의 원한을 품게 되죠. 힘을 얻게 된 칭기즈칸은 그들을 향해 칼을 뽑습니다. 인척에 대해 칼을 휘두른 것은 다른 부족과 손을 잡아 칭기즈칸에 대적한 친척 타이치우드 쪽도 피장파장이죠. 1200년 옹칸과 힘을 모은 칭기즈칸은 오논강 전투에서 타이치우드 시족을 정벌합니다. 칭기즈칸에 맞서던 타이치우드 시족은 쇠락하여 칭기즈칸에게 복속되고 말죠. 훗날 제국을 이룬 칭기즈칸이 친척이라는 혈육보다는 출신 부족을 따지지 않고 요직에 등용하고 군대도 부족 단위가 아닌 십진 단위의 전력 체제로 편성한 것도 어린 시절 그가 동족과 친척에게 받았던 수모와 학대의 경험 때문으로 보입니다. 칭기즈칸은 타타르족을 수레바퀴로 심판한 것도 잔인하다고 비난받습니다. 타타르족과의 전쟁은 얼굴을 칼로 베어 그 피를 눈물과 함께 흘리는 유목민의 철저한 복수의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시 북중국의 패권을 쥔 금나라에게 초원의 유목민들은 골칫거리였지요. 초지가 마르고 가축이 줄면 상습적으로 쳐들어와 도적지를 일삼는 유목민들은 정해진 주거지도 없어 뿌리를 뽑을 수도 없었지요. 금나라는 인접한 유목부족인 타타르에게 다른 유목민들을 통제하게 했습니다. 타타르족은 유목민들의 수가 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인간 사냥을 했죠. 사로잡은 유목민들을 수레바퀴에 키를 재어 넘으면 무참히 살육했습니다. 이런 타타르족에 맞서 싸우던 아버지 예수게이가 그들에게 독살되자 칭기즈칸의 원한은 더욱 깊었겠지요. 칭기즈칸은 달란 네무르게스 전투에서 타타르를 물리치고
1202년 달아나는 타타르족을 실루겔지트 강부근에서 경멸합니다. 이때 타타르족 포로들을 그들이 자신의 부족에게 했던 대로 수레바퀴에 키를 재어 큰 자들은 모두 죽였지요. 아이와 아녀자는 살려두었으며 타타르의 예수겐과 예수의 두 공주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타타르족은 이후 몽골 울루스의 신민으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칭기즈칸은 신세를 진 무당과 의형제를 죽인 일로도 비난받기도 합니다. 무당 탭탱게르는 하늘의 계시를 내세워 태무친을 칸의 지위에 오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개국 공신으로 우대받게 된 탭탱게르의 가문이 오만해지며 칭기즈칸의 동생들인 카사르와 우치긴을 매질하고 모욕하기까지 하죠. 카사르가 형에게 호소하지만 칭기즈칸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아우의 용렬함을 꾸짖죠. 이 일로 형제가 소원해지자 탭탱게리가 이간질하여 칭기즈칸이 아우 카사르에게 벌을 내리게 합니다. 이때 어머니 후엘룬이 만류하고 부인 보르테가 칭기즈칸을 설득하죠. 칭기즈칸은 동생을 시켜 탭탱게리의 허리를 부러뜨려 죽입니다. 이 사건에는 당시의 복잡한 권력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랫동생인 카사르는 태무친이 어려서 이복 형제를 죽일 때도 함께했으며 무술도 뛰어나 케레이트족과 나이만족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주변의 칭송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칭기즈칸은 오만한 탭탱게리의 가문을 제압하고 아우 카사르를 따르는 세력들을 견제하게 되죠. 칭기즈칸은 안다인 자무카도 죽입니다. 어릴 적 친구인 자무카는 어려움에 처한 태무친이 초원의 세력을 갖도록 힘이 되어준 안다지요. 1182년 메르키트족에 납치된 태무친의 아내 보르테를 구출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지만 태무친의 세력이 커지며 자무카는 정치적 주도권을 다투는 적이 되고 맙니다. 1201년 메르키트족, 타이치우드족, 타타르족들과 연합하여 구루칸에 오른 자무카는 한때 태무친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1204년 태무친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세가 꺾이죠. 1206년 자무카는 배신한 부하에게 붙잡혀 칭기즈칸 앞에 끌려옵니다. 칭기즈칸은 안다인 자무카와 화해를 원했으나 자무카는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다며 명예로운 죽음을 자청하지요. 칭기즈칸은 오랜 친구이며 경쟁 상대였던 자무카의 뜻을 받아들여 피를 흘리지 않는 죽음을 맞게 합니다. 칭기즈칸은 패하여 달아나는 적을 집요하게 쫓는 냉혹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1220년 호레줌 왕국을 무너뜨린 칭기즈칸은 달아나는 호레줌의 슐탄 무하마드 2세의 뒤를 쫓습니다. 칭기즈칸은 호레줌 왕국과 교역을 원했지만 거절되었지요. 칭기즈칸이 보낸 사절단은 오트라르 성의 성주인 이날축에게 살해되고 물건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칭기즈칸은 화를 참고 다시 사절을 보냈지만 수염을 깎이는 모욕을 당합니다. 분노한 칭기즈칸은 1219년 20만의 몽골군을 일으켜 전쟁을 시작합니다. 40만의 군대를 지닌 호레줌 왕국은 한 해 만에 세상에서 사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천산산맥과 파미르고온, 사막을 건너 몽골군이 쳐들어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오만이 그들을 멸망시킨 셈입니다. 성이 함락되고
호레줌의 신민들은 도륙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요. 정주민들의 전쟁은 성을 두고 싸우지만 성이 없는 유목민들은 사람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네가 어디로 달아나도 끝까지 쫓을 것이다. 너를 숨겨주는 도시는 폐허가 될 것이다. 칭기즈칸은 제베와 오리앙카이족의 명장 수부타이를 시켜 호레줌 왕을 쫓습니다. 유목민의 전쟁은 왕을 잡아야 끝이 나는 것이었죠. 그런 점에서 성이 없는 유목민은 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고대의 유목부족 스키타이 때부터 전해오는 관습이었지요.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아 스키타이 왕은 자신들은 빼앗길 과수원이나 도시가 없어 패배할 수가 없으며 오로지 조상의 무덤만이 싸워 지킬 것이라는 말을 남기죠. 유목민의 패배는 조상의 무덤을 잃는 것이었죠. 칭기즈칸도 자신의 무덤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여 철저히 비밀에 붙이게 했죠. 칭기즈칸의 시신과 마주친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으며 무덤이 드러나지 않게 1000마리의 말로 평평히 다졌죠. 무덤을 파고 매장을 돕던 인부들도 죽임을 당했다 합니다. 끈질긴 몽골군의 추격을 피해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 숨어있던 호레줌의 왕은 굶주림과 병으로 죽고 맙니다. 칭기즈칸은 바미안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인 살인마가 됩니다. 칭기즈칸은 달아나는 호라줌의 잔존 세력을 추적하여 지금 이란 북쪽에 있는 후라산을 넘어 발흐와 니샤푸르로 들이칩니다. 힌두쿠시 산맥을 넘은 칭기즈칸은 호라줌 왕 무하마드 2세의 아들이던 잘랄 우딘이 숨어든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바미안을 공격하죠. 그 와중에 1221년 차가타이의 아들 무투겐이 적이 쏜 독화살에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칭기즈칸이 가장 사랑하던 손자 무투겐은 당시 21살이었죠. 분노한 칭기즈칸은 선두에 서서 싸웁니다. 그러나 2590m의 고산에 위치한 바미안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지요. 몽골군은 1년을 허비한 끝에 잘랄 우딘의 딸인 릴라 하툰 공주가 배신하여 도움을 준 덕에 겨우 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아버지인 잘랄 우딘이 가즈니 왕조와 동맹을 맺으며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걱정한 릴라 하툰 공주가 칭기즈칸과 은밀한 협상을 청해왔던 것이죠. 고전한 만큼 희생도 컸고 희생이 큰 만큼 보복도 깊었습니다. 포로도 전리품도 남김이 없이 바미안의 모든 생명은 희생되었지요. 칭기즈칸이 닥치는 대로 사륙한 것은 아닙니다. 아프간의 서쪽 관문인 헤라트에서는 주민들이 성문을 열어 무사할 수 있었지요. 칭기즈칸은 사랑하는 손자를 죽게 한 적장이지만 잘랄 아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더스강을 뒤로 두고 배수진을 펼치던 잘랄 우딘이 말을 탄 채 강물에 뛰어들자 칭기즈칸은 아버지라면 마땅히 저런 아들을 두어야 한다며 뒤쫓는 부하들을 막았다 합니다. 그 후로도 1년여 넘게 몽골군에 맞서 싸우던 잘랄 우딘은 칭기즈칸이 아니라 쿠르드 산중에서 시골 농부에 의해 살해되었지요. 진위가 확실치 않지만 페르시아 사서에는 가장 좋은 삶이란 너의 적들을 쳐부수고 그들이 네 발 앞에 쓰러지는 걸 보며 그들의 말과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여자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는 칭기즈칸의 말이 전해옵니다. 그의 가학적인 성품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와 달리 칭기즈칸은 죽일 죄라면 바로 죽이지 고문은 금지하라며
사로잡힌 포로들을 고문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도 전해옵니다. 스스로 성문을 열어 항복한 도시는 약탈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어긴 자신의 사위를 강등시킨 일도 있었지요. 또한 자무카를 배신하여 잡아온 그 부하들과 자신을 괴롭히던 키릴 투쿠의 목을 가져온 그의 부하들도 배신을 이유로 처형시켰다는 일화는 그가 무작정 살육을 즐기는 살인마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정의감과 분별심을 지닌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그는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한 유목민으로 평범한 게르에서 살다 평범하게 늙어 죽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도교사제인 장춘진인에게 자신이 일으킨 전쟁들을 두고 적들이 사치스럽고 불경하여 일어난 전쟁과 승리였다는 편지를 전하기도 했지요. 인류의 역사는 유목민과 농경 정주민 사이에 끝없는 전쟁사였습니다. 초원에 고립된 유목민들에게 정주민과의 교육은 필수적이었죠. 칭기즈칸은 안정된 교역로를 열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투항하는 적에겐 관용을 베풀었으나 저항하는 적은 본보기 삼아 무자비하게 살육했지요. 여기에서 잔인한 전쟁광이라는 평이 붙은 듯합니다. 그는 모래성 같은 부족 연합체를 전리품으로 결속시키며 수많은 전쟁을 이어갔지요. 또한 복속한 나라나 부족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알라카이를 비롯한 자신의 딸들을 주변국들의 왕에게 시집 보내는 쿠다, 결혼 동맹으로 가급적 전쟁을 피하는 정치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칭기즈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는 물음들에 덮여 있습니다. 역병에 가로막혔던 몽골길이 열렸다 합니다. 올 여름에는 몽골의 별들과 꽃들을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